중국의 어선이 감히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서 침몰시키고 도망가서 항의를 했더니만 이놈들이 하는 소리가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을 해놓고는 그것도 기분 나쁜 이야기죠. 저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곧 잡아서 보낼게 이래야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중국이 입장을 바꿔서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월권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왔고요. 우리 정부도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중국 주장을 위축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대사를 갖다 초치한 데 대해서 오늘 확인을 했더니 한국 입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자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점이 이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활동이 허용된 마치 이 같이 공유하는 이 바다 지역에서 저 공유수역에서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할 근거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요 입장을 냈는데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에서 이 해경이 중국 불법 어선을 적발해 추적한 끝에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에서 침몰한 거다. 사건은 우리 수역에서 일어났고 중국 어선이 이렇게 도망을 갔고 그리고 우리가 들이받쳐서 침몰한 것은 이 우리 수역 밖이라는 거죠. 즉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 해양 법 협약상 허용이 되어 있는 그 권리다. 우리는 추적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이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는 국제법, 국내법에 의해서 정당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관할권 안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대해서 추적권을 발동을 하다가 관할지 밖에서 중국 어선과 충돌을 당해서 침몰했다는 거죠. 자,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 했는데 이는 모순을 격하고 분쟁을 강화시킬 거다. 이러면서 사드에 이어서 한중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중 관계가 악화 일로로 가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격한 언사를 사용했다는데요. 한국 측이 무턱대고라는 표현까지 쓰고 이 분쟁을 야기한다라고 말했고 한포 사용까지 언급한 우리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풀이한 걸로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한포 사용한다니까 저렇게 불쾌해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자기들 어선 단속이나 제대로 하든지요. 자, 이 한중 관계는 우리가 중국에 비를 맞춰줘서 천안문 광장에 올라갈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해서 우리가 그 대응 조치로 방어용 요격 미사일 사드를 갖다 놓겠다니까 그때부터 나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불법 조업 어선이 우리 해경을 들이받아서 배를 침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단 한마디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중 간의 갈등은 이런 식으로 애정이 되어 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 대만의 지금 이 차이잉원 총통 대통령이죠. 이 사람의 행보를 좀 봐야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대만에요. 국민당은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면서 중국 정부와 교류를 열심히 해왔죠. 지난번에 마잉주 총통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민진당이 집권을 해서 그때 천수변이 총통을 할 때는 대만은 이제는 중국과의 별도로 독립을 하겠다. 대만에는 세 가지 분들이 살죠. 하나는 이 원주민, 고산족 원주민. 이 사람들 인종이 조금 다릅니다. 탄압을 많이 받았죠. 일제식민지나 장개석 집권하에서요. 그 다음에 정성공이 1700~1800년대에 이제
이 청나라 때 대만으로 와서 네덜란드 사람을 쫓아내고 대만을 지배한 사람들은 그는 이제 뭡니까? 외성인. 그러니까 옛날에 이 대만 밖에 외성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장개석이 탈출할 때 50만 명의 군인을 데리고 총 한 200만 명을 데리고 대만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주민이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민당은 이 이주민 등의 지지를 받고, 이 민진당은 이 원래 원주민이나 외성인들, 일찌감치 대만에 이주했던 중국계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 우리는 모르겠다. 이제는 중국과는 다르게 별개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중국이 우리를 협박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도 강경 대처하자. 이러고 국민당의 과거 장개석의 국민당은 지금 중국 앞잡이처럼 돼 있고, 민진당은 대대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이러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대만에 원래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 이걸 다 지지를 하죠. 중국 본토에서 장개석이 도망올 때 같이 나온 사람들은 지금 하나의 중국으로 가자 해서, 중국은 국민당을 오히려 쉽게 생각하고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를 압박하면서 관광객도 안 보내고 뭐 경제를 압박한다 해서 요즘 차이잉원 대통령이 좀 고전도 하고 이 지지율도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여자분요 대단한 게요, 대만에서 지금 페이트리엇 미사일 기지를 5곳을 만들기로 지금 되어 있어서 지난 정권 때부터 해왔는데, 4개는 했는데 그 중에 1개가 이 주민들의 반대로 2년간 착공이 미뤄졌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이 강행을 하라, 뭔 소리냐라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8월에 전격 착공했다고 이 중국시보라는 대만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요. 대만 국방부는 8월 대만 타이중 이 핑난 지역의 군부대 사격장 부지에 미국산 방공미사일 팩3 기지를 구축하는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북부 3군데, 남부 1군데 등 4개를 갖다가 건설했는데, 이 핑닝 기지는 중부 지역을 담당하는 곳으로 당초 5개 중에 제일 마지막 기지인데요. 대만의 방공미사일 밀집도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이렇게 밀집도가 높다. 즉 대만이 중국에서 이 쌓아올 그 미사일에 방어하는 그런 어떤 기지들을 촘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핑닝 기지 건설 계획은 국민당 마잉주 총통 시절 2년 전에 공표됐는데, 주민들이 적의 공격 대상이 된다, 한국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 하죠. 이유로 반대하고 막아서는 바람에 공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대만의 페이트리엇 기지 중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설득했지만은 주민들이 요지부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5월에 이 차이잉원 총통은 이런 결과를 보고받고요, 군과 관련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지역의 반대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국방부 장관 핑스콴을 크게 질책을 했다고 대만 언론이 전했습니다. 또 타이중 지역 시찰 때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 민진당 의원을 직접 만나서 돌파구를 마련했대요. 한국 같으면 성주나 김천의 지역 의원들, 경북 TK 의원들이 사드 배치 뭐 반대 이러니까 아예 그냥 직접 그 지역에 가가 의원 오래 해가지고 왜 반대하냐는 겁니다. 한국처럼 뭐 다른 후보지를 건의하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 해서 또 바꾸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대만군은 대통령한테 혼이 나고는 국방부 장관이 공사에 들어갔대요. 2년 동안 못 하던 걸. 자, 이 중화권에서는 이 시점이 8월이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을 금지하는 이 구유에, 즉 음력 7월에는 그런 걸 안 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 개의치 않고 얼마나 총통이 쪼져댔으면 곧바로 전통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던 시절에 이 공사에 들어갔겠습니까? 자, 우리도 저렇게 했어야 되죠. 우리는 온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장소 옮겼다가 이제 그 옮긴 장소에 한마디로 땅을 바꾸는 대토가 1000억이 넘니 안 했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우선이고요. 국민이 국가를 세웠지만은 국가가 존립이 안 되면 국민이 필요 있습니까? 자, 대만은 좋은 이들을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자신들을 위한 결정들을 합니다. 이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져도요, 중국 관광객 안 보낸다니까. 차이잉원 총통은 보내지 마라. 우리 중국과 관계없이 살게 하면서 버팁니다. 한국처럼 중국의 경제적 보복 운운해가 겁먹고 안 그럽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최근에 무슨 노동자들 파업, 또 연금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 반발, 그 다음에 중국이 관광객을 안 보내서 이 여행업계의 위기감, 이래가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았대요. 중국은 쌍십절이 가장 큰 국가 수립 기념일 아닙니까? 근데 그날 굉장히 어려웠다라는데, 하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소신껏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최근에 대만이 뭐 여러 가지 행사에 가면 중국의 방해로 참석이 불발되고, 또 대만의 해외에 무분별하게 벌려놨던 대사관들, 중국하고 경쟁한다고 세계 대만을 인정하는 나라가 22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나라에 솔직히 할 일도 없는 섬나라에 공간도 열어놓고 있는데 그것도 다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 중국의 압력을 대만에서도 전하겠습니까? 대만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남북한하고는 다르게 대만 사람이 중국도 가고 중국 사람이 대만도 오고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공장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압력을 느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총통은 버티는 겁니다. 자, 차이잉원 총통은요, 중국하고 불협화음이 마찰이 강화되고 있지만은 이 과거 국민당 마잉주 정권과는 다르게 중국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동남아 국가들과 더 교류를 하겠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서 1992년에 이 대만과 중국 사이에 이 컨센서스 합의를 했던 것을 지키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차이잉원 총통은 우리식으로 갈 길을 가겠다고 탈중국 노선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잉 총통이요, 최근 민진당 30주년을 맞아서 당원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도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에 과도한 의존을 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중국과의 기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현상 유지 정책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갖다가 보여주는 걸로 지금 해석되고 있는데, 차이 총통은 중국의 결정적인 어떤 반발이나 심기가 틀어지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만에는 경제가 무슨 꺼지고 있다. 이 중국 대륙에서 오는 관광객이 30%가 작년보다 줄었다. 국경절 연휴에도 대만으로 안 오고 한국이나 일본, 태국으로 갔다. 중국 정부를 이렇게 자극하지 말고 빨리 옛날처럼 잘 지내자. 이런 부분들이 난립니다. 지지율도요, 취임 초에 70%에서 44.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차이 총통이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양안 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중국과 대만은 모두 하나의 나라인데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을 수호하겠다는 우리 의지는 반석처럼 확실하고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원칙은 흔들릴 수 없는데, 우리는 대만의 독립이나 분열을 반대하고 누구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있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에서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 민주사회에서 압력은 모두가 느낀다. 대만에서는 어떤 결정도 민의에 거슬러서 할 수 없다. 시진핑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은 회담을 위한 중국의 정치적 조건 제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 주려면 네가 앞으로 분열이나 독립을 추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차잉원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만요. 49년에 장개석이 45년에 이 항일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국공내전에 돌입을 했다가 49년 12월입니까? 완전히 폐주해서 대만으로 도망을 왔죠. 그때부터 버텨서 지켜내서 그래도 독재 국가였지만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제는 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 속에 중국하고 붙어 먹자라고 중국에 져서 도망온 국민당이 그런 입장을 표방하고 있고, 오히려 대만의 젊은 사람이나 원래 살던 원주민이나 외성인들한테 지지를 받는 민진당이 중국은 너희끼리 살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갈게, 무슨 92년에 뭐 대만과 중국이 하나라는 합의를 해, 웃기는 소리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홍콩장 날 일이 있냐. 대만은 홍콩을 보고 느낀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홍콩이 97년에 반환됐잖아요. 홍콩 반환받기 전이라서 중국이 존중을 하면서 체제를 서로 잘 살겠지 했는데, 홍콩이 그 뒤에 당하는 걸 보고 민주화 시위를 억압당하고 또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사라지고 이런 걸 보면서요, 대만은 저놈들하고는 같이 못하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대만은 일본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과거에 대만 사람은 일본이 대만을 지배할 때 문치주의로 지배했다면서 억압도 별로 안 했다.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 식민지니까요. 오히려 대만을 근대화를 이루어줬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서 가겠다라고 자신의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중국 민족도 아니고 중화권도 아닌데도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최근에 조금 정신 차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마지못해서 차린 거 아닙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쐈으니까 이러지. 안 그랬으면 지금 또 계속 중국 빨고 살 거 아닙니까? 온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땅 다 사고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뭐 배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오죽하면 제주도에 밭과 자연을 파헤치고 있는데 그 멧돼지가 중국에서 들려온 멧돼지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중국 멧돼지를 뭐 하려고 들어갔다가 그놈들이 퍼져갖고요, 지금 사냥꾼들이 총 들고 중국 멧돼지 잡으러 다닙니다. 그 멧돼지에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중국이라는 부분은요, 돈과 땅으로 끌어들이면 그 순간부터 작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자, 한국요, 대만을 보고 좀 배웁시다. 왜 중국이 지금 이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태에 이따위로 하겠습니까? 대만에요, 차잉원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보고요, 같은 민족인데도 마이웨이 하지 않습니까? 자, 중국이 실제로 쪼고 있음에도 마이웨이 하잖아요. 있지도 않은 경제 보복 운운하면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